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회사 내에서 업무 지시와 공유 등 전반적인 업무들을 메일이나 어플이 아닌 손편지와 팩스로만 진행을 해야 하고, 또한 업무용으로 회사에 돈 10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할 때는 종이에다가 손편지를 써서 무려 사장님한테까지 허락을 받아야 하는 한 회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회사는 그 흔하디 흔한 웹사이트조차 없기에 무슨 쌍팔년도 회사인가? 다들 컴맥만 모아놓은 기업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이 회사는 최첨단 로봇 산업이 주 산업이고, 더 나아가 전기자동차로 핫한 테슬라의 자동차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자동차나 바이크를 만드는 제조사가 아닌, 우리들은 잘 몰랐지만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당당히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 회사 환학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환학의 그 시작. 1890년대 근대화를 맞이한 메이지 시대의 일본은 각 지역에서 돈이 많았던 재벌들에 의해 회사가 생기고 기업체들은 운영이 되었는데, 그 재벌들의 회사를 잠깐 보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미쯔비시와 스바루의 모태인 후지중공업, 닛산, 가와사키 등이 있고, 그중 후르카와라는 가문도 있었는데, 후르카와는 구리를 재련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산업화에 맞춰 전기를 주산업으로 하는 후르카와 전기공업이 되었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1923년 후르카와 전기공업은 한때 레알 마드리드의 스폰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기업 지멘스와 손을 잡고 서로의 앞글자를 따서 후지 전기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전기와 전선을 일본에 다 공급하고 취급해봤으니 그것들을 활용한 통신으로 후지 전기는 발을 돌리며 통신기 제조회사 사업부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회사 이름이 후지 통신기 제조 주식회사를 뜻하는 후지츠였죠. 후지츠라 이 회사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가 이 회사에서 일을 했기에 뭔 듣보잡 회사냐고 놀렸을 정도인데, 어쨌든 후지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후지츠 역시도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었고, 이때 후지츠의 회장은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통신업 하나가 전부인 통신원툴회사는 미래가 없다며 다른 사업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자제품과 반도체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1956년 후지츠의 회장은 커뮤니케이션, 컴퓨터, 컨트롤과 같은 3C 시대가 올 것이라며 회사 내에 벤처기업을 만들게 되었고, 이때 컨트롤, 제어를 맡은 이나바 세이우에몬 팀장은 도쿄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했기에 그 뿌리처럼 기계를 제어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닥을 잡아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장인정신은 장인들의 손끝에서 나온다고 철저히 믿고 있던 일본에서 제품을 만드는 기계는 당연히 수요가 없었고, 근 10년 동안 계속된 적자만 내다가 드디어 기계로 돌아가는 공장들이 점점 생기면서 10년 만에 비로소 흑자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내 벤처기업으로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1972년 후지츠 환학이 되었고, 1975년에는 이 프로젝트를 맡은 이나바 세이우에몬이 사장이 되면서 7년 뒤에 본격적으로 후지츠에서 완전 독립한 환학이 된 것이죠. 후지산의 노란 왕국 환학. 후지츠 환학 시절 환학은 노란색 용지로 후지츠의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 이후부터 노란색과 후지츠를 상징하는 빨간색은 환학의 브랜드 컬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지산 기슭에 위치한 환학 본사도 후지산의 노란 왕국이라 불릴 만큼 노란 건물투성이인데, 왜 환학이 후지산 자락에 자리를 잡았는지 그 이유를 보자면, 보통 일본 대기업들은 본사의 위치가 도쿄나 오사카 같이 대도시에 위치해 있지만, 환학은 철저히 외부와 단절시키기 위해 후지산의 자리를 잡았다고 하네요. 영상 초반부에서도 언급을 했듯 회사 내에서 업무 지시와 공유 등 전반적인 업무들은 메일이나 어플이 아닌 손편지와 팩스 보내기로 한다고 했던 그 이유도 메일이나 다른 통신을 사용하면 회사의 기술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환학에서도 처음부터 메일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이메일 사용을 하긴 했지만 타국으로 환학의 기술이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이에 환학은 직원들도 일본인에 생산 공장 역시도 해외가 아닌 오직 일본에만 두면서 모든 것을 봉쇄했던 것이죠. 덕분에 직원들을 고용할 때는 종신계약의 종신고용이 대부분이고, 임직원들은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도 금지될 정도인지라 입사할 때 회사 내의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의 인성인지까지 본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입이 무거운 아무 사람이나 뽑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일본 명문대학 출신 중에서도 초엘리트들만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고용이 된 다음 다른 회사로 가지 못할 정도의 높은 고액 연봉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보안을 위해서인지 회사 돈 10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할 때는 종이에다가 손편지를 써서 무려 사장님께 허락을 받아야 하고, 회의를 할 때는 허락을 맡아야만 발언권이 있고 사장의 말은 절대 적이라고 하네요. 특히 초대 회장이었던 이나바 세이우에문 다음으로 회장이 된 이나바 요시하루는 그의 아들이다 보니 세간에서는 환악의 세습 경영을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 이나바 가문의 환악 지분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심지어 실력이 없으면 잘릴 수 있는 회사 구조다 보니 다방면으로 봐도 확실히 일반 회사들과는 다른 환악인 것 같네요. 슈퍼을 그 자체인 환악. 환악의 강점은 공작기계 제어 장치와 금속 굴삭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해보자면, 환악이 후지츠 환악 시절 공작기계를 만들면서 10년간 적자를 보다가 대박을 터뜨렸다고 했는데, 여기서 사실 공작기계는 당시 어떤 회사나 다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악이 남들과 달랐던 이유는, 예를 들어 10cm의 사각형을 만들어야 하는 A 제조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회사는 10cm의 사각형을 찍어낼 수 있는 공작기계를 공작기계 회사로부터 구입한 다음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10cm의 사각형은 너무 작아서 팔리지 않게 되었고, 이때 A 제조사는 20cm로 크기를 바꾸고 모양도 사각형에서 삼각형으로 바꾸게 되었죠. 하지만 이미 정해진 틀대로밖에 만들 수 없는 기존의 공작기계들이기에 A 제조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새로운 공작기계를 또다시 구입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마는데, 하지만 환악은 1970년대 당시 막 설립돼서 커나가고 있던 인텔과의 협업으로 공작기계에 MPU,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을 탑재하게 됩니다. 덕분에 공작기계는 프로그래밍이 돼서 그저 고객들은 수치값만 입력하면 어떤 제품이라도 만들 수 있게 된 것인데, 당시로서는 엄청난 혁신적인 기술이었기에 환악의 로봇과 기계들은 전 세계적으로 불티나게 팔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게 현재까지 이어져 오면서 현재는 삼성전자, LG전자, 애플과 같은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에도 기계를 납품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전 세계에서 나오는 스마트폰의 80%는 모두 환악의 기계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자동차를 만드는 테슬라나 제너럴모터스, 현대자동차 등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환악의 기계를 구입해 자동차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제조 기계와 로봇들을 AI까지 탑재된 환악의 기계로 전부 바꾸게 되면서 자동 공장화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단한 사실은 AI가 탑재된 환악의 로봇을 보면 로봇 팔에 인공지능 카메라가 장착되어 필요한 부품을 로봇이 스스로 찾아 조립하기도 하고, 만약 100대의 로봇 중 한 대가 고장이 나도 나머지 99대의 로봇들끼리 작업 정보를 공유해 알아서 공장을 돌린다고 하네요. 조만간 테슬라나 환악의 주식을 사야. 여튼 이나바 세이우에문이 다능은 군자의 수치라고 말한 만큼 로봇 연구라는 분야에서 한우물만 팠던 환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시가총액 7조의 영업이익률은 자그마치 40%에 달하는 환악처럼 인간이 자원의 전부인 한국에서도 이런 멋진 회사가 나오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